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판결문 관련 내용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이지리드, 쉽게 읽는 판결문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 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정말 찾기도 어렵고 읽기도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판결문의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판결문의 변화를 주려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 설명 기능을 높이는 노력을 사법 접근성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법 접근성 강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법무법인 법성 이솔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변호사님 만나고 나눠볼 이야기가 사법 접근성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께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좀 구체적인 사법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네.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사안인데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강동구청장이 작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네네.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인 이 원고가 예. 전일제 일자리에 지원했고 네. 강동구에서는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였고 네. 이틀간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네네. 그 결과 원고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 불합격 처분이 불공정하다. 네. 그러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네. 재판부는 작년 12월 원고의 이 청구에 대하여 이렇게 선고하였습니다. 네.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네. 이렇- 되게 좀 이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부 최초로 이지리드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주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청각장애인이 원고가 판결문을 읽기 쉽게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원고가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예, 이지리드라는 그 판결문 형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지리드 방식이란 짧은 문장, 쉬운 어휘와 서술어, 네. 사파 등을 사용하여서 문어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네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최초로 이 방식을 판결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최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 이지리드 판결문의 특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사건의 보통 판결문의 절반 분량에 해당할 정도로 짧고 쉽게 작성되었고 네.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보통의 판결문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예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원고가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 재판부의 판단을 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지리드 판결문에서는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에서 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예. 발 받침대의 높이가 모두 같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높이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서 특별히 이지리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고는 이 사건 재판 과정 중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주세요라고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원고의 이 요청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먼저 요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예.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3조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의사소통 보강수단 등을 개발하도록 권고한 2022년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의견에 근거하여서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지리드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 이유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협약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비준을 하고 가입하고 있는 협약과 관련돼서는 이 단지 유엔 장애인 인권 권리 협약만 네. 볼 것이 아니라 다른 협약들도 법원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지리드 판결문과 같이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또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도들은 크게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네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말씀드리자면 예. 법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서 2020년부터 점자 판결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은 법원의 기일통지서 또는 판결문 등을 점자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2020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총 11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법원이 많이 사건이 신청되지 않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홍보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법원 행정처는 2020년부터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서 매년 형사, 민사, 가사 절차 수어집을 책자로 인쇄하여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하여서 음성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성폭력이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들인데요. 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행한 자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별도로 행정적 징계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상대방과 처분청 당사자 사이에서만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정작 법원의 그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가 없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올해 6월 30일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행정소송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행정소송 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건 뭐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문제가 될 테니까 중요한 방안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의 확대, 네.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이러한 문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면 네. 많은 학자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또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면서 사법적 논의가 확대될 텐데요.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네. 곧 민간 분야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